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한 기업의 본질을 깊숙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공장 자동화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바로 그 노란색 로봇 제국, 환학입니다. 티커는 FANUY죠. 네, 환학. 제조업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CNC, 이 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인이거든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HSBC 같은 곳에서는 목표 주가를 막 올리면서 매수를 외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잡히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과연 환학이라는 이 철옹성은 여전히 견고한가? 아니면 AI와 새로운 경쟁자들이라는 파도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는가? 네, 오늘 이 대화가 끝나면 당신께서 이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미래의 기회까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입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환학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의 거대한 해자, 즉 경쟁 우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해자요? 네, 첫 번째는 G코드라는 언어의 절대적인 지배력이에요. 아, G코드.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공작기계 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기계한테 어디를 얼만큼 깎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환하게 CNC 컨트롤러가 쓰는 이 G코드가 사실상 전 세계 공작기계의 표준어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표준이요? 네, 지난 수십 년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기계 기술자들이 이 언어만 배워서 써온 거예요. 마치 영어가 국제 비즈니스의 공용어가 된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건 마치 우리가 쓰는 컴퓨터 키보드의 QWERT 배열 같은 거네요. 오, 그렇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배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전 세계 모든 사람이 QWERT 익숙해져서 이제 와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공장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을 재교육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수만 개의 프로그램을 전부 새로 짜야 하는 그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기업은 없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엄청난 전환 비용이라는 첫 번째 해자를 만들죠. 그런데 환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해자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 더 강력한 게 있다고요? 네, 바로 완벽에 가까운 수직 계열합니다. 경쟁사들은 보통 로봇의 여러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해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환학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로봇의 심장인 서버 모터,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시스템, 신경계인 센서까지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심지어 공장에서 로봇을 만드는 로봇조차 환학이 직접 만든 로봇이죠. 와, 그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바로 환하게 자랑하는 그 높은 수익성의 비결이겠군요.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나드는 게 단순히 물건을 잘 팔아서가 아니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비용을 내부에서 통제하니까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걸 직접 만들다 보면 외부의 더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좀 둔감해질 수 있다는 위험 같은 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환학의 미래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건 잠시 후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세 번째 해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 가까운데 바로 서비스 우선주의와 평생 보증 정책입니다. 평생 보증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가능한가요? 환학은 그걸 실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단종된 기계의 부품 재고도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수리를 요청하면 보내줘요. 와, 30년 전 제품을요? 네,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제품 단종되고 한 10년, 길어야 15년 지나면 부품 공급 중단하고 새 제품 사라고 유도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약속인 거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분이 계신데 20년도 더 된 환학 기계가 고장나서 혹시나 하고 연락했더니 다음날 일본에서 부품이 날아왔다고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단순히 AS가 좋은 수준을 넘어서 거의 종교에 가까운 신뢰를 만드는 비결이겠네요. 공장 관리자 입장에서는 환학 제품은 한 번 사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바로 환학의 대차대조표에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자산인 거죠.
자, 이렇게 G코드라는 표준, 수직 계열화, 그리고 평생 보증이라는 절대적 신뢰, 이 세 개의 기둥이 환학이라는 철옹성을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들어볼수록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단단해 보이는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2020년에 11%였는데 2025년 2분기에는 9%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왔고 그 사이에 ABB나 앱손 같은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견고한 성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몇 가지 심각한 도전 과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시장인 중국 리스크예요. 중국이요? 네, 중국은 환학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데 중국 정부가 중국 제주 2025 정책을 내세워서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아, 결국 환학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 소위 가성비 좋은 중국산 컨트롤러와 로봇들이 저가 시장부터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봤던 전형적인 추격 전략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균열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그것도 가장 충성스러웠던 지지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에서요? 네, 바로 개발자들의 불만이라는 의외의 복병이에요. 레딧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프로그래머들은 환학을 싫어한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인데 개발자들이 싫어한다니 좀 의외인데요? 뭐가 문제인 거죠? 문제가 꽤 복합적입니다. 우선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기능이 제한적이라 복잡한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예를 들어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아주 기본적인 수학 함수 기능조차 별도의 유료 옵션으로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26년에 기본적인 수학 함수를 쓰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요? 이건 거의 90년대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 아닌가요? 솔직히 좀 오만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개발자들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관련 기술 문서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많고요. 그런데 결정타는 최근에 발표한 신형 R50A-i 컨트롤러에서 터졌습니다. 거기선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전 모델까지는 열려있던 시스템의 핵심 변수에 개발자들이 접근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자동차 제조사가 이전까지는 실력 있는 튜닝 전문가들이 엔진을 열어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는데 네. 신형 모델부터는 아예 엔진룸 보닛을 용접해서 아무도 못 열게 막아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와, 비유가 완벽하네요. 환학은 보안 강화를 이유로 들었다지만 개발자들은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며 반발하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건 수십 년간 쌓아온 환학 생태계에 충성 고객들을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변화 신호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우리 회사에서 만들지 않은 건 최고가 아니다라는 신드롬이 현실화되는 모습 같기도 하네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은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건가요? 뭔가 준비해둔 반격 카드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격이 바로 이 상황을 더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오, 드디어 반격 카드가 나오는군요. 네, 환학 경영진도 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최근 행보를 보면 아주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카드들을 꺼내들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AI와의 결합이 있습니다. 이례적이고 공격적이라고요? 그 보수적인 환학이요? 아, 그게 바로 자료에 나온 엔비디아와의 협력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2025년 12월에 발표한 엔비디아와의 동맹은 그냥 단순한 기술 협력 발표가 아니에요. 물리 AI를 산업 로봇에 통합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입니다. 물리 AI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챗 GPT 같은 거랑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공장 로봇은 아주 정밀하게 정해진 위치에 있는 물건만 잡을 수 있었어요. 위치가 1mm만 달라져도 에러가 났죠. 그렇죠. 하지만 물리 AI가 탑재된 로봇은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물건들이 좀 삐뚤어져 있거나 겹쳐 있어도 그걸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팔의 각도와 속도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생산성의 차원을 바꾸는 혁신이죠.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환학이 오픈 플랫폼 ROS2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그렇죠. 아까는 엔진룸을 용접해보렸다고 했는데 이번엔 갑자기 다른 문을 활짝 연 셈이잖아요. 이제 개발자들이 파이썬 같은 대중적인 언어로 환학 로봇을 제어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학이 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지가 바로 이 기업을 분석하는 핵심이에요. 제 생각엔 이건 일종의 투트랙 전략 같아요. 투트랙 전략이요? 네, CNC 컨트롤러 같은 핵심 시스템, 즉 뇌는 철저히 닫아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지키되 그 뇌에 연결되는 로봇의 응용 프로그램, 즉 손발의 활용법은 개방해서 AI 시대의 혁신을 끌어안겠다는 거죠. 아, 핵심은 닫고 응용은 연다. 굉장히 영리한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아이디어가 넘치는 스타트업도 환학이라는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훨씬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 AI 비전 기술 쪽으로도 움직임이 있던데요. 네, 그게 두 번째 반격 카드입니다. AI 비전 전문 기업인 키토브 AI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걸 통해 로봇이 사람 눈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반도체 웨이퍼의 미세한 결함까지 스스로 찾아내는 초정밀 품질 검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반격 카드는 뭔가요? 바로 사업 다각화입니다. 전통적으로 환학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4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았어요. 자동차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이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구조였죠. 아, 리스크가 컸겠네요. 네,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식품, 제약, 물류 같은 소위 일반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동 로봇 CRX 시리즈가 그 선봉에 서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멋진 전략들이 실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실적은 어떤가요? 뚜렷한 V자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 2분기, 그러니까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성장했고 순이익은 13%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 좋네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수직 계열화 덕분에 총 이익률이 40%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수익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좋은 숫자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이런 실적을 보고도 월스트리트의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HSBC는 매수로 등급을 올렸는데 도이체방크는 오히려 보유로 내렸단 말이죠. 이 온도 차이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미국 관세라는 변수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관세 때문에요? 8월에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시행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가 일본 수출 기업인 환하게 당연히 악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가도 잠시 주춤했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죠. 하지만 환하게 야마구치 켄지 CEO는 이걸 오히려 기회라고 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역발상이죠. 관세가 기회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자국 내 공장을 다시 짓는 리쇼어링을 서두르게 될 거고 비싼 미국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장 자동화 설비를 더 많이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환하게 로봇과 CNC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악재가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자동화 투자라는 장기적인 호재를 촉발시키는 기폭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환학은 이미 미국 미시간에 생산 거점이 있어서 관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와, 정말 똑똑한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이 관점이 시장에서 재평가받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의 시각차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리쇼어링 수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는 HSBC 같은 쪽과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 도이체방크 같은 쪽의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철옹성 같던 제국의 균열이 보이나 싶었는데 AI와 오픈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화려한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핵심부는 더 단단히 걸어 잠그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환학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더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환학은 보안을 이유로 신용 컨트롤러의 접근을 제한하며 닫힌 생태계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반면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나 ROS2 지원은 정반대인 열린 생태계를 향한 움직임이죠. 이 두 가지 모순된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신 당신은 환학, FANUY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처럼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길 위에서
환학은 과연 제조업의 애플처럼 더 강력하고 폐쇄적인 그들만의 왕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될까요? 아니면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개방성의 흐름을 놓쳐 서서히 그 영향력을 잃게 될까요? 이 거인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새를 파고들어 핵심을 찾아내는 틈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